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집이 아니고 잠언집 하나 골랐습니다. 라 로슈푸코의 잠언과 성찰이라는 부제가 달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풍차 511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풍자 551편이 실려 있습니다. 짤막한 문장들이죠. 라 로슈푸코는 풀네임은 프랑스와 드라 로슈푸코입니다. 드라가 있으니까 귀족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1613년생인데 요 무렵이 문제적입니다. 블레즈 파스칼, 빵세로 잘 알려진 철학자 있죠? 그 사람이 요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623년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피노자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했던 시기도 요 무렵이죠. 스피노자가 1632년생입니다. 이 라 로슈푸코는 작가이자 모랄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잠언과 성찰로 유명하죠. 예리한 통찰력, 어느 정도 예리한지는 오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농후한 패시미즘은 뭐랄까요? 비관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는 환멸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정치를 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예리한 통찰력과 농후한 패시미즘에 의해서 인간 심리의 심층에 담긴 그 자기애를 예리하게 그려낸 새로운 장르의 글쓰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잠언과 성찰이라는 거죠. 아마 파스칼의 빵세도 그 연장선상이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깊이로 봐서나 양으로 봐서나 블레즈 파스칼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짤막한 문장들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 반전이 어떤지 한번 음미해 보시죠. 짤막한 문장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4번째 잠언 볼까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라 로슈푸코의 잠언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번째 잠을 보면은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고 모욕을 쉽게 읽는 동물이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읽는다는 말은 알 것 같은데 모욕을 쉽게 읽는 동물이라는 말은 좀 낯설죠? 따라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 미워하고 모욕을 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선에 보답하고 악에 복수하려는 열의가 쉽게 인정하기 힘든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저는 확 와닿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욕, 뒤에 다른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욕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관대한 것 같아요. 와신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욕들은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저열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배받았던 통치를 당했던 시절의 그 모욕, 우리는 벌써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저들의 이 부활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는 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욕을 쉽게 잊어서는 그 모욕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존엄을 회복하기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14번 잠언도 제가 좋아하는 맥심입니다. 55번째도 볼까요? 사랑받는 사람을 향한 증오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의 증거다. 그런가요? 따라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을 경멸함으로써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래고 가라앉힌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찬사까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가 있다는 인간의 본성에는, 이게 그래서 풍자입니다. 풍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러는 게 인간 본성이겠지 하는데 이 라 로슈푸코는 그걸 뒤집어 보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게 바로 자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가, 욕망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찬사까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장들은 뜨끔하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보시죠. 83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일컫는 우정은 일종의 사교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의 타협이며 일거리의 교환에 불과한 것이다. 요컨대 자존심을 앞세우며 서로 이익을 챙기려 하는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우정은 사교에 불과하다. 우정은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17세기 중반 이 궁정에서 활동하면서 암투를 보면서 우리 로시푸코가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정치적 암투 또는 뭐 이 경제적 암투 속에서 이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깊은 환멸을 남기는가 적지 않게 경험하기도 하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3번째 잠언입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건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눈에 들어온 잠언들을 고른 목록들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 잠언집을 쭉 뒤적이면서 그럼 전혀 다른 그 컬렉션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번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그 장점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점을 찾아낸 자신의 감각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상대에게 칭찬을 되돌려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비수 같기도 하죠. 날카로운 비수처럼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그 장점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점을 찾아낸 자신의 감각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랍니다. 151번째 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을 이게 돈이든 어떤 권력이든 뭐로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복종하게 하는 것.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권력자든 아니면 자본가든 뭐든 이 사람의 시선에서 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건 몇 번씩 고집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단히 저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배에서 못 벗어날 때 우리 삶에 대한 그 모멸감 종종 경험하곤 하죠.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번째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역겨운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문장은 그 명나라의 문장가 장대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이 하자가 없는 사람은 사귈만 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실한 기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야 그 사람의 빈틈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유럽에 살았던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재능이 있어도 역겨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재능이 뛰어난데 역겨운 사람 쪽에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저기 단점이 숭숭숭한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런 사람들 쪽에 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볼까요? 196번째입니다. 이 문장도 기억하면 합니다.
내 결점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쉽게 잊고 사는 것이다. 내 결점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내 가장 깊은 결점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쉽게 잊고 산다. 그 자신의 잘못, 결점, 부끄러움, 치욕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일 겁니다. 그걸 그 지점에 침입하는 과정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충 미봉하거나 대충 덮고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번째입니다. 거짓된 군자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추는 사람이며 참된 군자는 자신의 결점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건 부끄러움의 시작이나 부끄러움의 정치학 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추는 사람이며 이게 거짓된 군자라는 거죠. 진짜 지식인은 자신의 결점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자님 말씀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뭐 이런 잠언들 보다 보면 공자님 말씀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잠언들, 이 통찰들 짤막한 문장으로 길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의 대가 하면 누가 뭐니 해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파스칼이 있고요. 그리고 니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루신이라는 중국의 대작가. 이 사람들이 잠언의 대가들입니다. 짤막한 문장으로 비수처럼 우리를 겨누죠. 이런 문장도 그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시푸코의 이 책이 오랫동안 고전으로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쭉 뒤져보시면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237번째입니다. 때때로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의미에서 친절은 게으름이거나 박약한 의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오랫동안 기억할 만합니다.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 있죠. 허허 하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냉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정말 친절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제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람만 좋은 정치가는 그죠? 게으름이거나 박약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래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그 무서운 결기, 냉혹한 결정의 순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라로시푸코는 자신의 정치적 감각에서 이런 생각을 길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8번째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작정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행만큼이나 위험한 짓이다. 무작정 선행 베푸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 9번째 파도하면서 사이비 종교 얘기했습니다만 사이비 종교가 접근한 게 바로 이겁니다. 늘 선행, 봉사로 접근하죠. 다 해줄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어쩔 겁니까? 그 다음 254번째입니다.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많이 제가 골라버렸네요. 어떡하죠? 또 PD한테 혼나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십시오. 겸양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속셈을 감춘 거짓 순종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오만한 자의 상습적 수단이다. 오만은 온갖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겸양의 탈로 감추는 방법만큼 다른 사람들을 교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말 겸손하게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말로 정말 안으로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올 김용 선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도올 선생 책을 한 권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힘이 없을 때 꼭 도올 선생 책을 읽습니다. 도올 선생 글이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조금 오만해 보이기도 하죠. 당신 자랑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분들이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끝없이
이 겸손한 사람들, 자기 낮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정말 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 같지만은 우리 라로시푸코는 오만한 자들이다. 겸양의 탈로 감추는 방법만큼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264번째도 중요합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우리 자신의 불행을 비춰보는 감정의 표현이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경계하는 마음인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은 언젠가 되돌려받기 위한 선행인 셈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누구나 모든 걸 그저 다 주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성인이 어떤 성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경지하고 너무 멀어서 우리 인간의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지도 않을까. 이걸 또 표면화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16번째입니다. 심약한 삶은 정직할 수 없다. 강인한 자만이 정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짤막한 문장인데 아주 아프게 다가오는 문장이죠. 386번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맥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97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점이 없고 우리 적에게는 좋은 점이 없다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행동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적도 적 나름이죠. 제대로 된 적이어야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흠만 잡고 증오만 하고 혐오만 퍼뜨리는 그런 적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예, 반면교사로 그렇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게 어쩌면 좋은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도 제대로 된 적이어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425번째입니다. 통찰력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소중한 능력이지만 자신의 정신에 다른 어떤 장점보다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힘이기도 하다. 유머러스하기도 하죠. 이 문장은 통찰력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소중한 능력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 그래서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헌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탐욕은 때때로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탐욕 때문에 덧없는 희망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앞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장래의 막대한 이익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앞에는 잘 알겠는데 뒷부분에 주목해야겠죠. 눈앞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장래의 막대한 이익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마스크 몇 장 남들보다 더 사야겠다.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장래의 막대한 이익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시대 잠언집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죠? 작년인가요? 우리 황현산 선생의 이 트위터 모음집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당시 소개할 때 앞부분에서만 몇 개 제가 간추려서 알려드렸었어요. 우리 최고의 비평가이자 번역가이자 문학 연구자인 황현산 선생의 트위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잠언들로 가득합니다. 네. 잠언은 읽기는 쉬운데 그 깊이를 헤아리고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라로시푸코의 잠언과 성취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